네, 안녕하세요. 대기업 시청자 여러분들, 그리고 JC케미칼 주주분들. 이 JC케미칼은 바이오 연료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입니다. 이러한 바이오 연료는 이 글로벌 탄소 중립 정책의 석유 수요를 대체할 제품으로 접목받으면서 향후 그 기능과 역할이 점차 부각이 되고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된다고 하는데요. 오늘은 그래서 이 바이오 연료 성장의 모멘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. 먼저 시장 성장성과 앞으로의 이 과제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볼 거고요. 그리고 JC케미칼이 선박에 이 바이오 디젤을 본격적으로 공급을 한다고 하는데 어떠한 이슈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. 먼저 이 JC케미칼의 사업 부분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. 먼저 살펴보아야 될 건 이 밑에 있는 팜플레테이션이라는 부분인데요. 이 사업은 이 농장을 인수해서 이 바이오 디젤의 주 원료 중 하나인 이 파뮤를 생산하는 이 플랜테이션 사업 영역인데요. 일단 해외에서 이 대규모 유기작물 재배를 통해서 일단 대량으로 이 바이오 에너지를 위한 원료를 생산을 하고 이 국내에서 이 바이오 에너지 제품을 생산 판매하는 전 과정 이 수직 계열화 하는 이 체계를 완성하였다고 합니다. 그러니까 결국 이 바이오 연료를 위해서 이러한 사업을 좀 영위한 걸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. 그래서 이 바이오 디젤과 바이오 중유의 이 제품이 속한 이 바이오 연료의 사업 부분이 약 한 3,743억으로 이 전체 매출액을 약 85% 되는 부분을 차지하면서 이 부분이 일단 주 매출원이라는 걸 아실 수 있겠는데요. 이러한 이 바이오 연료가 나타나게 된 배경을 한번 보셔야 되는데, 이 전체적으로 보시면 이제 탄소 중립을 위해서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여야 한다는 개념이 전 세계적으로 조금 일어나게 되면서 이 글로벌 주요 국가인 미국이나 중국 아니 EU 그러니까 일본 등의 이 국가들이 각자 이제 탄소 배출에 대한 추진 계획을 세운 모습입니다. 그래서 이 바이오 연료에 대한 좀 투자를 조금 하고 있다고 하는데, 이 바이오 연료를 사용을 하게 되는 이 배경도 한번 봐야 되는데요. 이게 바이오 연료를 연소할 때 이 물과 이산화탄소를 분해하게 되고, 이렇게 배출되는 탄소를 이제 매 생물체가 성장하면서 강합성 작용에 의해서 이 바이오매스를 다시 재흡수하게 돼서 이 바이오매스의 구성 성분 합성이 이제 사용이 되고, 이 바이오 에탄올 연소로 인해서 이 대기 중 전체 이산화탄소의 농도를 좀 증가시키지 않고 이 재순환하게 되면서 이 세계에서도 조금 관심 받는 분야 중 하나라고 하는데요. 이렇게 말하면 좀 굉장히 길어서 조금 복잡하잖아요. 간단히 한번 얘기 드리면, 이 바이오 연료 연소 시에 이 배출된 이산화탄소가 이 생물의 광합성 작용으로 다시 이제 이산화탄소가 다시 흡수가 됩니다. 흡수가 되고, 이 흡수된 부분이 이 바이오매스로 다시 재사용이 됨으로써 이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를 이제 증가시키지 않는다고 하네요. 그래서 이 바이오 연료 시장 규모는 일단 2024년에는 189만 배럴로 지금 추정이 되고 있고, 2029년에는 244만 배럴로 연평균 성장률이 5.2%의 이 성장성을 보여줄 거라고 하는데요. 최근에는 이제 이 글로벌 탄소 중립 정책에 대한 이슈가 있었는데요. 이 부분이 일단 석유 수요를 대체할 바이오 연료가 좀 주목을 받으면서 향후 이제 좀 그 기능과 역할이 점차 부각될 것이라는 기사가 있었습니다. 이 휘발유와 이 경유 등 기존 석유 제품을 사용할 이 내연기관 차량이나 선박, 항공기의 이산화탄소를 줄이기 위해서는 이 바이오 연료 혼합률을 높이거나 사용량을 확대하지 않으면 이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해서 2050 이 탄소 중립 달성을 조금 하기는 어렵다라고 밝혔다고 하는데요. 밝혔다고 하는데, 이 때문에 이 정부는 친환경 바이오 연료 보급 확대를 위해서 이 신재생 에너지 연료 혼합 의무 제도, 이게 RFS라고 하는데요. 이게 원래는 이 당초 5% 정도의 목표율이었었는데, 이걸 이제 2030년까지 8%까지 좀 확대를 하게 하면서 이 시장은 조금 정부 주도 하에 좀 성장할 걸로 지금 보고 있는데요. 그 이유는 확인을 해보시면 보시면 이게 일단 올해 2월에 있던 기사인데, 이 덴마크 머스크사의 메탄올 이중 연료 추진 초대형 컨테이너 선에 이 바이오 디젤을 좀 본격적으로 좀 공급을 개시했기 때문입니다.
이 유럽 바이오 디젤 품질 규격에 맞춰서 이 울산에서 생산한 바이오 디젤을 공급을 완료했다고 밝혔는데요. 이 제시케미칼 관계자에 따르면 이 향후 머스크를 포함해서 뭐 친환경 연료를 공급받는 이 다양한 선박의 이 국제 규격에 맞춘 이 바이오 디젤을 확대 생산 공급할 예정이라고 했기 때문에 일단 뭐 전 세계적으로 그 기술이 인정받고 있는 상황이라 이 신재생 에너지 연료 혼합 의무 제도 확장은 일단 제시케미칼의 실적 모멘텀으로도 작용할 수 있으니까 이 부분은 좀 참고를 해주시면 괜찮을 것 같고요. 다만 이 제시케미칼은 이제 일단 수요 감소에 따른 매출이 조금 감소가 됐는데 일단 작년에 매출 감소가 좀 이어지긴 했습니다. 다만 이 영업이익률이 조금 당초에 조금 높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조금 부각이 되면서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은 꾸준히 좀 돈을 벌고 있는 상황입니다. 이 외에도 보니까 뭐 돈을 벌고 있으니까 회사 유보자금도 조금 괜찮아지면서 이 유보율도 점차 높아지고 있고요. 그리고 보니까 PBR 측면에서 일단 보통 1 미만의 기업들을 조금 저평가되었다고 하는데 일단 0.91 그러니까 1분기 기준 0.91로 조금 1 미만으로 좀 저평가되었다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. 다만 이제 점차 영업이익률이 감소를 하고 있고 이번에 1분기도 영업이익률 1.65밖에 이제 기록을 안 했다는 게 조금 마음에 좀 걸리는데요. 이 현재 상황으로는 이 미래 연료는 좀 맞는데 일단 공급이 조금 넘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. 이 바이오 디젤 생산용 이 팜유 가격은 상승세에 있어 이 업계의 시름은 더욱 깊어지고 있는데 이 미래를 대비해서 이 선제 투자를 결정하는 기업이 조금 늘어나면서 이 원재료에 대한 수요가 늘어났다고 합니다. 이 지난 3월 국내 수입 단가는 원래 톤당 이 911달러였는데 이 지난해 10개월 만에 그러니까 지난해 5월 이후에 10개월 만에 이 947달러로 일단 최고치 그러니까 10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하는데요. 그리고 이 정유업계와 달리 이 바이오 디젤 기업은 이 대규모 원재료 저장고를 갖추고 있지 않다고 합니다. 그래서 원가가 상승했는데 이 부분을 이제 최종 판매가에게 전가하기가 조금 어려운 상황입니다. 왜냐하면 이제 저장고에 원래 저장을 해서 이후에 뭐 가격 협상이 되면 그에 따라서 이제 공급을 해야 되는데 저장고가 없으니까 빨리 이거를 딴 데다 납품을 해야 되는 거죠. 그래서 그러니까 원가 상승에 대한 이 판매가, 정가를 조금 어려운 상황이라고 해서 그 부분이 일단 영업이익률이 줄어드는 걸로 이제 가시적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. 아직 2분기 실적은 나오지 않아서 2분기 실적이 나오면 일단 다시 한번 확인을 해봐야겠는데요. 일단 최근 이 주가 상황을 보니까 최근에 8월 5일날 마이너스 13%나 떨어지면서 조금 안 좋은 모습, 다시 한번 52주 신저가를 돌파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. 이때는 일단 이 미국 경기 지표가 전체적으로 좀 경기 침체 시기가 왔다고 좀 가리키면서 이 전 세계적으로 경기 침체에 대한 공포가 생기면서 이 지수의 폭락과 함께 일단 이러한 좀 안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었는데요. 다만 이 기업의 성장성에 대한 가치가 결국 올라가면 이 주가도 결국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이러한 시장 변화보다는 앞으로의 제시케미칼의 성장성에 더 집중을 해봐야 할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이후에 저와 함께 영업이익률이 이제 2분기, 3분기는 어떻게 변화가 되는지와 이외에 뭐 탄소중립이나 이외에 다른 이슈에 대해서 계속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